비는 새벽부터 내렸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천장에 얼룩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7번째 얼룩에 이르면 아버지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8번째에서 멈추면 오늘은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9번째를 넘기면 그날은 조용히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군산의 낡은 주택은 그렇게 리듬을 가졌습니다. 빗소리, 발소리, 방문이 열리는 소리. 서진은 그 리듬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 대답을 2초 안에 준비하는 법. 28살의 초등학교 교사 이서진. 그녀는 아이들에게 밝고 따뜻한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한다는 것을,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가볍게 접고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는 연습을요. 웃는 얼굴은 갑옷이었습니다. 서진아,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태수는 신문을 펼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학교는 어떠냐?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게 뭐가 괜찮다는 거냐? 서진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떨림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릅니다. 수업도 순조롭고요. 순조로우면 월급이 올라가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전체를 눌렀습니다.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한다. 내가 어디 쓸 데 있냐? 네, 대답을 또박또박해. 내가 뭐 숨기는 거 있어? 없습니다. 서진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그녀의 이마를 짓눌렀습니다. 몇 초의 침묵 후 그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한 번도 펴본 적 없는 등. 그녀는 평생 그 자세로 살았습니다. 엄마처럼은 안 돼.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자세로 이 집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학교로 가는 길은 좁았습니다. 서진은 우산을 받쳐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빗물이 도랑을 따라 흘렀습니다. 낡은 담벼락,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누군가의 빨래가 축 늘어진 처마. 군사는 그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선생님!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습된 미소였습니다. 비 맞지 말고 들어가요. 선생님도요!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우산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멈칫했습니다. 한 아이가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호. 입안에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서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지우야, 왜 그래? 선생님, 응? 선생님은 웃을 때 진짜로 안 웃으시죠? 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천천히 돌아서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우산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들켰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새 메일 쓰기를 눌렀습니다. 받는 사람 유나. 대학 동기였습니다. 지금은 기자였습니다. 몇 년 전 유나는 가정폭력 생존자 인터뷰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기사를 스크랩해 두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저도 그녀는 글자를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발소리는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한 줄만 썼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클릭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미 첫걸음을 뗐습니다. 비는 그날 밤새 내렸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서진은 화장실에 숨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유나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진아, 언제든 괜찮아. 내가 갈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한 줄을 3번 읽었습니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을 흐렸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빨간 눈, 부은 눈꺼풀.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비춰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3교시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떨려요. 그래? 서진은 교과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아프세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선생님 쉬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 맑았습니다. 서진은 교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오늘은 자습할까요?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은 시끄러웠습니다. 선생님들은 급식표를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진은 구석 자리에서 샌드위치를 뜯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서진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교감 선생님.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아버님께서요. 서진 선생님이 요즘 어떤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교감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손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는데요? 별 말씀 없으셨어요. 딸이 잘 지내는지, 학교 생활은 괜찮은지, 그런 거요. 아버님이 많이 걱정하시나 봐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감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부모님 두셨네요. 요즘 그런 분들 드물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감이 돌아가고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샌드위치는 손에서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했다. 그 말의 의미를 서진은 알았습니다. 감시였습니다. 통제였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자유롭지 않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진은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하교했습니다. 석양이 교정을 물들였습니다. 서진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나야. 유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응, 내일 군산 갈게. 시간 괜찮아? 유나야. 응? 나 지금 무서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가 무서운데? 아버지가 학교에 전화했어. 나를 감시하고 있어.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듣고 있어? 응,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움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야.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나올 수 있을까? 너는 이미 나오고 있어. 나한테 메일 보낸 거. 그게 시작이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유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자. 카페에서 아무도 모르게. 응, 서진아, 넌 혼자가 아니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서진은 현관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왔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서진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네. 교감 선생이 전화했다. 서진은 멈칫했습니다. 네. 내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알아.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접고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누구 만나냐? 아무도 안 만나요. 거짓말하지 마. 휴대폰 내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은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유나와의 통화 기록, 메일,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못 들었어. 내놔. 집에 두고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진짜예요. 주머니 비워. 서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우라고. 아버지의 손이 서진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서진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아파요. 주머니 비워.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비밀번호? 말 안 해? 아버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금이 갔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휴대폰 쓰지 마. 누가 뭐라든 다 나한테 보고해. 네. 대답 똑바로 해. 네.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섰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은 깨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방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나가야 한다.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서진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창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탈출을 꿈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학교 컴퓨터실에서 유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리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휴대폰이 고장났어. 이 메일 주소로만 연락할 수 있어. 전송 버튼을 누르고 서진은 화면을 지웠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든 학교에 올 수 있었습니다. 답장은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괜찮아. 토요일 오후 2시. 군산역 앞 카페. 봄날. 거기서 보자. 서진은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토요일, 이틀 후였습니다. 그녀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버지는 보통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갈 수 있을까? 서진은 손을 모았습니다. 떨렸습니다. 금요일 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서진은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내일 골프 간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몇 시에 나가세요? 아침 일찍. 너는 집에 있어. 네.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마. 엄마가 지켜볼 거야. 서진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지? 네. 아버지는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서진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나가지?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버지는 7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나 오늘 도서관 가도 돼? 어머니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집에 있으래. 금방 다녀올게. 책 빌려야 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제발. 서진아.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어. 내가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화내잖아. 그냥 참아. 조금만 참으면 돼.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뭐,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TV를 보았습니다. 서진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약속 시간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나가야 해.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갑, 신분증, 노트,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보았습니다. 1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서진은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메고 창문턱에 올라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뛰어.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왔어. 나왔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그녀는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집이 멀어졌습니다. 군산역 앞 카페 봄날은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25분 전 그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서진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서진아,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나 시간 많아. 서진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월급 이야기, 휴대폰 이야기, 창문 이야기.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왔어. 창문으로. 서진이 말을 마쳤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유나야, 나 이제 어떻게 해? 일단 오늘은 집에 돌아가.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기 싫어. 알아. 근데 지금 나가면 더 위험해. 아빠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해. 통장, 신분증, 집 나갈 계획, 차근차근 준비하자. 시간이 얼마나 걸려? 한 달. 한 달만 견뎌.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길었습니다. 유나는 서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진아, 넌 이미 용기를 냈어. 창문으로 나온 거. 나한테 온 거. 그게 다 용기야.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리 함께 무서워하자. 서진은 유나를 보았습니다. 유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도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니, 울린 게 아니었습니다. 진동이었습니다. 가방 속 깊은 곳에서 서진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야? 휴대폰 아빠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서진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어디 있냐? 당장 집에 와. 아버지였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알았어. 유나는 휴대폰을 빼앗아 껐습니다. 서진아, 지금 집에 가. 나는 계획 세울게. 한 달 후에 연락할게. 유나야, 넌 할 수 있어. 한 달만 버텨. 유나는 서진을 안았습니다. 서진은 울었습니다. 무서워. 알아. 근데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었습니다. 서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 달.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만 견디면 돼. 버스가 멈췄습니다. 서진은 내렸습니다.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왔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낮았습니다. 서진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네. 어디 갔다 왔냐? 도서관이요. 거짓말 하지 마.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고장 난 거. 내가 수리했어. 위치 추적도 켰고.
서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군사녀. 카페. 누구 만났냐? 친구요. 이름. 아버지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말 안 할 거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요. 유나. 그 기자?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너 나 팔아먹으려고? 아니에요. 그럼 뭐야? 기자를 왜 만나? 그냥 친구예요. 아버지는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마. 알았어? 네, 대답 똑바로 해. 네. 아버지는 서진을 밀쳤습니다. 서진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나간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진은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그날 밤 서진은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매일 밤 노트에 날짜를 지웠습니다. 30일, 29일, 28일. 숫자가 줄어들수록 심장은 빨리 뛰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옷 몇 벌을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사물함에 비상금을 모았습니다. 유나는 매주 학교 앞 서점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5분씩 아무도 모르게. 통장은? 아직 아버지가 관리해서. 괜찮아. 일단 나오는 게 먼저야. 유나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당분간 쓸 돈. 서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받아. 나중에 갚으면 돼. 서진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D-Day는 11월 27일 새벽 4시 50분 기차. 서울행. 내가 서울역에서 기다릴게. 응. 서진아, 응? 절대 혼자 나오려고 하지 마. 위험해. 계획대로만 움직여.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며 술을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진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점검이었습니다. 옷세벌, 속옷, 세면도구, 노트, 펜, 신분증, 돈.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0시, 6시간 후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갈 수 있을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갈 생각하지 마.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알람을 껐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개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사람 모양으로 배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면 누가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현관까지 10m, 9m, 8m, 삐걱. 방문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서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화장실 가요. 그래. 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다시 걸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은 어두웠습니다. 안녕.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뛰었습니다. 가방이 등에서 흔들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첫 차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벤치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4시 10분, 40분 후에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왔어.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잘했어. 조심해서 와. 서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서진은 올라탔습니다. 기사님은 그녀를 힐끗 보았습니다. 학생, 이 시간에 어디가? 여기요. 혼자? 네. 기사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집이 멀어졌습니다.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학교가 멀어졌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군산역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서진은 구석 의자에 앉아 가방을 껴안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벌써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서울행 KTX 곧 출발합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기차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진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역 입구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어디 가는 거야? 아버지가 가까워졌습니다. 20m, 15m, 타세요. 곧 출발합니다. 영무원이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뛰었습니다. 서진아, 당장 멈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주먹으로 문을 쳤습니다. 서진아, 문 열어. 당장 내려. 서진은 창문 너머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차를 따라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빨라졌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승객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승객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승객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유나는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껴안았습니다.
왔어, 정말 왔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울었습니다. 무서웠어. 알아. 근데 이제 괜찮아? 넌 해냈어. 서진은 유나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빠가 여기 왔어. 나 쫓아왔어. 그래도 넌 탔잖아. 그게 중요해. 유나는 서진을 떼어놓고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서진아, 넌 이제 자유야.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정말. 유나는 웃었습니다. 서진도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역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유나야, 응? 고마워. 유나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시작이야. 그날 서진은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았습니다. 창밖의 불빛은 과거를 자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끝났습니다. 자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서진은 생존이 아닌 선택으로서의 탈출을 완성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4학년 일반 담임이었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그녀를 서진 쌤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실 창문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춥지 않으세요?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은 바람이 좋거든.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예쁘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유나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서진아, 운동장 한쪽에서 유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응, 바빴어? 다큐 편집 중이야. 거의 다 됐어. 유나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봐. 제목. 화면에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날 문이 열리던 새벽.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이야기? 응. 내 이야기. 그리고 너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유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문이 닫힌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문을 여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제 개봉해? 다음 달 독립영화제에 출품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볼까? 모르겠어. 근데 한 명이라도 보고 용기 내면 그걸로 충분해. 유나는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진아, 넌 정말 대단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응, 민준아. 저 질문 있어요. 그래. 뭔데?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웃을 때 진짜 웃으시죠? 서진은 멈칫했습니다. 3년 전 군산에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눈이 웃으니까요. 진짜 웃는 사람은 눈이 먼저 웃는데요. 서진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선생님은 진짜 웃어.
예전에도 그랬어요? 아니, 예전에는 웃는 척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이 더 좋으시겠네요. 응, 지금이 훨씬 좋아. 민주는 웃으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회복되었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녁 서진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작품이 이슈가 되면서 서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문이 열리던 새벽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한 여성의 탈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감독 윤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데리고 새벽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서진은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은 그 주인공의 인터뷰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 더 일찍 나오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생존도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탈출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요. 서진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서진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군산에서 가져온 노트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나간다. 서진은 그 문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나갔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그 아래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살아간다. 서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진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그날 문이 열리던 새벽 화재 나도 용기 낼 수 있을까? 여성은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명,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용기를 내면 지하철이 멈췄습니다. 서진은 내렸습니다. 학교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진짜 예뻐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눈이 반짝반짝해요. 서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너희들 덕분이야.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응, 서진아. 오늘 지하철에서 누가 내 다큐 기사 읽고 있더라. 진짜. 반응 어땠어? 울고 있었어.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도 용기 낼 거야? 응, 그럴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응? 넌 정말 잘했어. 그날 새벽에 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나도 알아. 내가 잘했다는 거. 정말 응, 나는 나를 용서했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습하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안녕.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자.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습니다. 회복은 끝났습니다. 용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얼룩은 없었습니다. 깨끗한 천장이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자유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로. 진짜 탈출은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을 인정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서진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습니다.